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또는 어플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요. 커뮤니티나 어플에서 만나서 술 마시고 성관계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해서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있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하고 다음날 헤어졌는데 상대방 여성이 중간간이나 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꽃뱀 커뮤니티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상대방 남성을 중간간으로 엮는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일단 고소가 되면 피의자는 징역형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수사나 재판이 피해자 위주로 돌아갑니다. 한 번 피의자가 되면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요. 천신만고 끝에 남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꽃뱀들은 자기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아주 낮다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길고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꽃뱀한테 걸려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고라는 건데요. 제가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꽃뱀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꽃뱀을 꽃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꽃뱀들이 자기가 꽃뱀이다 라는 걸 밝히지 않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여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꽃뱀들은 우선 어플에 나와 있는 정보나 SNS에 나와 있는 정보 같은 걸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에 접근을 합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했다는 걸 약점을 잡아서 돈을 갈취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싱글이 아니라 기혼일 경우에 협박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먹혀서 합의금을 뜯어내기가 더 쉽겠죠. 직장 정보 같은 거는 명함 하나 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상황 같은 것도 요즘 SNS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 프로필 사진, 남자들이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섹시한 몸매나 외모를 강조할 수 있는 사진으로 걸어놓습니다. 처음부터 만나자고 하거나 대놓고 유혹하면 남자들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어플이나 SNS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는 한두 달 정도 꽤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만나자고 합니다. 일단 만남이 성사되면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하면서 허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는 중간간으로 고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꽃뱀들은 술 마실 때까지 멀쩡하다가 모텔 근처에서 갑자기 인사불성이 된 것처럼 쓰러져서 남자가 부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텔 주변이나 모텔 입구에 있는 CCTV에 이런 모습이 찍혀야지 나중에 중간간으로 고소를 할 때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남자분들은 여자가 특히 모텔 근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꽃뱀들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가 잘 아는 장소로 오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텔이 어디 있는지, CCTV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등등 각종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작업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집요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남자를 오게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꽃뱀 대처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형사재판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성범죄를 변호하다 보면 성범죄만큼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로 여성의 편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보통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꽃뱀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합의하에 했다는 근거를 잘 마련을 해놔서 함께 우리가 합의하에 갔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하는 시점은 숙박업소에 가기 전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숙박업소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가기 전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나잇을 할 것 같다, 이 여성과 내가 잘 모르는 관계다, 그러면은 일단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녹음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끝난 후에도 계속해가지고 전 과정이 다 녹음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친근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야한 내용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술 다 마시고 다음에 어디 모텔 가자,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걸 녹음하시는 겁니다. 주의하시는 점은 성관계 영상 촬영은 성보법상 불법 촬영이 돼버리니까 영상 촬영은 하지 마시고 녹음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녹음한 사실은 이후에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방한테 알리시면 안 됩니다. 괜히 알렸다가 상대방이 그 녹음 파일을 탈취해가지고 삭제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알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고소하거나 협박하면 그때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무고 고소하시면서 증거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CCTV는 관계 직후 고소당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관계 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자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잘 끝난 건 줄 알고 안심을 하죠. 그때쯤 되면 CCTV 없어지고 관계 전후에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미 삭제했겠죠. 카톡 이런 거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꽃뱀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유리한 증거가 다 없어지고 난 뒤에 고소를 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이 한 달 정도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CTV 삭제되고 난 후에 고소를 하는 거죠. 중간간으로 고소하는 것이 관계 직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 몇 달 후에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후에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할 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CCTV를 꼭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CCTV 확보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말 억울할 때는 협박이나 무고로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꽃뱀들이 강간으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협박 당하게 되면 당장 내가 구속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시거나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꽃뱀들도 이런 상황이 상대방한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지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소 수천만 원은 부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라고 할 때 만약에 자신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면 차라리 경찰에 협박으로 먼저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갈 피해자로 적극적으로 먼저 신고를 한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공갈범으로 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혼 소송을 할 때도 먼저 소장 제출하는 쪽이 유리하듯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례들은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와 다르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았지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사연들은 사실 거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관심도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수사와 재판이 나오는 겁니다. 설령 천신만고 끝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은 이제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재판하는 것도 어렵고 그동안 비용도 엄청나게 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직업 활동 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해체되거나 이혼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거의 모든 걸 다 잃은 상태고 다시 그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를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강간죄 고소의 경우 무고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직업적으로 중간간으로 여러 명을 허위로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경우에 검찰에서 검사가 무고로 인지한 경우도 꽤 있고 강간죄가 무죄 나온 이후에 무고로 고소를 해서 징역 6월 실형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CCTV도 있고 녹음 파일까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생긴 거니까요. 다만 그 과정이 좀 험난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꽃뱀들의 특징 그리고 그 꽃뱀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